어, 권한 부여에 대해서는 저희가 쭉 이런 근거에 생각을 는 건데요. 저기 유아교육 정보 시스템 및 교육 정보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3조 5항에 보면은 권한 관리자는 정보 시스템 사용 권한 부여, 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5년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즉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요거에 근거해서 권한 관리 변동 대장을 가급적 사용하는 걸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한이 바뀌는 거를 우리 계속 우리가 그 기록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교사 선생님이 와서 야, 나 권한 이거 줘 하는데 변동이 되는 겁니다. 한번 부여된 게.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록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권한 관리 변동 대장을 좀 가급적 사용하시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권한 관리는 이런 형태로 순서됩니다. 학교 권한 관리자가 지정을 하고요. 권한 관리자가 권한 부여 가능 권한을 부여하고요. 권한 관리자로 로그인해서 사용자의 권한 부여하고 기부에 대한 권한을 정리하고 권한 부여 대상 내부 결제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미 한 번 이거는 쉽게 말해서 학기 초에 한 번 부여됐다라는 겁니다. 권한 내부 결제한 거예요. 근데 중간에 바뀌잖아요. 그럼 중간에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내역을 우리가 또 이렇게 내부 결제로 보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이런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거 뭐 처음 하시는 분은 좀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세 가지로 줄 수가 있어요. 사용자 그룹별 사용자 그룹, 사용자 등록, 사용자별 사용자 그룹 등록, 그리고 개인별 권한 등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사용자별 사용자 그룹 등록이라는 것은 먼저 위에서부터 보면 사용자 그룹별 사용자 등록이라는 것은 권한에다 사람들을 매칭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임들이 있어요. 그럼 담임들한테 담임 권한이 있으면 담임 권한에 그 담임들을 다 매칭시켜준다 생각하시면 되는 게 사용자 그룹별 사용자 등록이고요. 사용자별 사용자 그룹은 사람에게 권한을 매칭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별 권한 등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권한을 매칭시켜주는데 어떤 차이냐? 사용자별 사용자 그룹 등록에서는 조회하면 얘는 내가 사람의 일일이 타이핑하잖아도 조회하면 우리 학교에 속된 교직원들이 다 나와요. 거기서 권한을 줄 수가 있어요. 단 사용자별 사용자 그룹 등록에서는 뭐가 조금 귀찮냐? 사용자 그룹만 등록이 가능하고요. 조직 권한, 서브 시스템 권한은 못 줘요. 얘는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개인별 권한 등록은 내가 사람을 일일이 입력하고 조회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회하고 나온 사람들한테 권한도 주고 그런 다음에 어떤 차이죠? 위에 거 어떤 차이냐? 예. 사용자 그룹 권한 주고 그리고 거기다 서버 시스템 권한 주고 그리고 거기다 조직 권한을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 내에서요. 그래서 이런 약간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예. 편한 방법 쓰시면 돼요. 자료 권한부에서는 조직 권한, 학년 권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 그냥 내가 우리 학교에서 내가 어디까지 볼 거냐라는 거죠. 무슨 과목을 내가 볼 거냐? 무슨 과목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을 거냐? 내가 어떤 반에 대한 권한을 받을 거냐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동아리 이런 게 자료 조직 권한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의 모든 시스템에 대한 조직 권한을 보고 그런 다음에 조직 권한을 줘야 돼요. 조직 권한 학년반 권한은 1년간 유효하고요. 쉽게 말해서 단임 권한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학년반 권한은 교과목 권한은 학기별로 줘야 돼요. 그래서 1학기 끝나고 나면 또 2학기 또 줘야 됩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권한은 그 동아리에 등록이 되면 계속 그 동아리에 대한 권한이 유지가 됩니다. 1년 동안이요. 자유학기 권한은 마찬가지로 동아리 권한하고 비슷하게 같이 그 자유학기 권한 주어지면 그게 계속해서 부여가 됩니다. 1년 동안에. 그런 다음에 부여가 되면 다 권한 상실해야 됩니다. 학교장한테 조직 권한에 대한 것들. 예를 들어 학년반, 교과목, 동아리 이런 거에 대해 자유학기 권한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년반, 교과목, 동아리 자유학기에 대한 권한에 승인 요청하고 이 승인 요청에 완결이 돼야 됩니다. 사용자 그룹을 생성해서 권한을 부여하는 게 있다라는 건데 위에 거는 어떤 거냐면 이미 얘는 그룹이 등록돼 있어요. 교육부에서 선생님들이 자주 쓰는 권한들을 만들고 그 권한들을 예를 들어서 성적계 권한 선생님이 이런 권한이 필요하더라 이런 걸 쭉 만들어 놨어요. 그걸 이용하는 거고요. 우리 학교별로 우리 학교만의 또한 권한이 필요한다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거냐? 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내 권한을 만드는 쉽게 말해서 새로 주머니를 하나 만든다, 권한 주머니를 만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단위 업무를 사용자 그룹을 생성해서 권한을 부여한다는 건 내가 새로운 권한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서 그 권한 주머니에 사람들을 매칭시켜서 권한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복사를 이용해서 단위 업무를 만들고 혹은 내가 등록을 해서 단위 업무를 만들 건데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 실습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복사를 이용해서 기존에 만들어진 단위 업무를 복사해서 하는 건데 주의할 게 있는데 이 복사를 이용해서 단위 업무를 만들어주면 쉽게 말해서 A라는 권한이 있으면 A를 복사한 또 다른 A 복사하는 단위 업무가 두 개가 만들어져요. 근데 내가 복사한 권한을 좀 변경을 할 건데 그 두 권한이 한 사람한테 부여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 복사 이전의 권한과 그리고 복사한 권한의 단위 조직 권한 범위가 다르면 원하는 권한 페이지가 잘 보이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저는 만약에 복사해서 권한을 만든다 하면은요 그 권한을 동시에 한 사람한테 주는 걸 권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분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단위 업무를 만들 때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내가 단위업무를 만들면 사용자로 등록하고 연결했을 때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하는데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여기 연수를 들으신 선생님들은 대다수 학교 권한 관리자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권한 관리자 지정을 이제 받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권한 관리 책임자는 학교장입니다. 학교의 권한 관리 책임자는 학교장이고 우리는 그 학교장한테 위임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학교 권한 관리자를 지정합니다. 학교 권한 책임자가 학교 권한 관리자를 지정해서 우리 학교의 기관 마스터 아이디를 내가 이제 인증서죠. 학교 인증서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인증서 관리자를 지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식을 가지고서 내부 결제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꼭 학기 초에요. 학기 초에 반드시 예를 들어서 이렇게 2022학년도 교육정보시스템 학교 권한관리자 지정 및 권한 위임이라는 이런 형태로 양식을 요 양식 같은 거 이용하셨고 그냥 이거 샘플 이용해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내용만 조금 바꾸셔서 해서 결제를 받고 그 다음에 학교 인증서를 선생님이 온전히 갖고서 사용하시면 돼요. 학교 인증서 역할은 딱 뭐냐?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인증서를 가지고서요. 선생님한테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 학교 인증서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개별적으로 권한 부여하는 경우인데 반드시 학교 인증서로 가지고서 일반 교사들한테 권한 부여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 인증서의 역할은 어떤 거냐? 그 학교 인증서를 가지고서 학교 권한관리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겠죠? 선생님들한테 권한을 한 번만 부여해 주셔야 돼요. 어떤 권한이냐? 부여하시는 모든 학교 권한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학교 인증서를 가지고서 뭐 행정실에서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행정실에서 학교 인증서 쓸 일이 없어요. 학교 인증서를 써야 될 일은 없습니다. 학교 인증서는 오로지 학교 권한관리자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 인증서를 가지고 행정실에서 써야 된다 하면 꼭 확인하셔야 돼요. 도대체 왜 학교 인증서를 학교 행정실에서 써야 되냐? 회계 업무다 뭐 이런데 회계 업무 책임자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학교 권한관리자 지정했듯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인증서를 여러 명이 갖고 있는 건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학교 인증서 학교 권한 관리자는 한 명 거의 대다수 한 명입니다. 2명 가지고 하는 경우는 제가 그닥 많이 보지 못했고 거의 못 봤거든요. 권한 관리자가 이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키갱신을 해주셔야 됩니다. 키갱신. 인증서 유효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키갱신을 하게 되면은요, 이전의 권한 관리자가 혹시 만일 대비해서 내 노트북 혹은 다른 인증서 USB 한 두세 개 따로 보관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인증서를 못 써요. 이 키갱신을 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새로 권한 관리자를 만약에 지정받았다. 내가 올해 새로운 권한 관리자다 그러면 받으시면은 키갱신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마스터 인증서로 학교 권한 관리자에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마스터 아이디 학교 인증서로 선생님들한테 학교 권한 관리자한테 다 모든 권한을 받으셔야 돼요. 나이스에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받으셔야 되냐? 부여 가능하도록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 마스터 인증서를 로그인하여 학교 권한 관리자한테 모든 권한을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 내가 부여받은 권한에서 나하고 상관없는 권한은 사용 가능 여부를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실제 나는 모든 권한을 다 사용하는 건 아니고 부여만 하는 거고 실제 사용 가능한 건 또 다른 거니까요. 내가 예를 들어 수학인데 국어 교과에 사용 가능까지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내 다른 선생님들 권한 어떻게 부여했느냐? 내 인증서로 나는 이제 모든 선생님한테 권한을 받았으니까 내 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나머지 교사들한테 권한을 부여해 주시면 돼요. 학교 권한관리자는 기관 마스터가 아닌 본인의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부여합니다. 권한을. 부여를 다 완료한 후 부여 권한 내용 기록을 유지하며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권한 보유 대장을 KUF판 통해 내부 결제하는 걸 권합니다. 쭉 권한 보유 대장 조회할 수 있고요. 쭉 이런 형태로 학기 초에 한번 결제를 받으시고요. 처음 쉽게 말해서 이건 어떤 거냐? 맨 학기 초에 학교 교무부에서 선생님도 업무 분장에 결제를 받을 거예요. 그럼 그거에 근거해서 내가 이렇게 선생님한테 권한을 부여했다. 학교 권한을 부여했다라는 걸 첨부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권한 보유 대장에서 권한 보유 대장 조회해서 그걸 다운로드하고 그래서 첨부 파일 한 두세 개 정도 이용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권한 보유 대장 이건 학교 내 권한 보유 대장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부여했다라는 것들. 학기 중에 권한관리자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권한관리자입니다. 일반 교사들 말고요. 그럴 때는 권한관리자를 변동했다. 그러면 대행자 이렇게 지정해서 따로 결제받으시기 권하고요. 그냥 내가 권한 보유된다. 갑자기 한 달 정도 학교를 비워야 된다. 그러면 관리자를 따로 다시 지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혹은 변경할 때. 그래서 이렇게 다시 결제받으시고요. 권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한관리 변동대장 이렇게 수기로 보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기로. 근데 좀 매번 결제받는 게 좀 불편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일주일 혹은 2주 혹은 한 달 단위로 나이스의 K 에듀타임으로 상신해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사안 발생 때마다 수기로 결제를 할 수 있고요. 혹은 정기적으로 내부 결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육 이득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맞춰 상황에 맞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직 권한은 매번 상신해요. 예를 들어서 교과목 권한 바뀌면 또 상신해야 되고 담임 바뀌면은 상신해야 되거든요. 그건 이미 나이스 결제 받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굳이 또 이렇게 권한 관리 변동 대상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권한을 준데 나이스에서 상신하지 않는 권한 변동에 대해서 이렇게 권한 관리 변동 대상에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권한을 삭제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출산에 관한 병가 등의 사유로 인해서 권한을 중지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권한을 다 삭제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안 되냐? 조직 권한만 삭제해 주시면 돼요. 조직 권한만 삭제하시면은, 예, 그 사람은 부여된 권한을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권한이 일일이 그때 경우, 이런 상황에 다 삭제하지 마시고 조직 권한 삭제하시고 그 부분이 복직하면 조직 권한을 다시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시면요. 전출 및 퇴직 교원은 인사이동 과정에서 자동 삭제됩니다. 따로 이분들은 삭제 안 하셔도 돼요. 권한 삭제. 휴직자는 휴직 기간 동안에 자동으로 권한이 중지되고요. 인사이동 이후 검색되는 교원의 사용자 그룹 임의로 삭제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인사이동 된 다음에 거기서 권한 사용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발령 전 임시교원에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등록 후에 추후에 권한 인수인계를 하면 임시교원은 권한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그래서 이따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화면이 줄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교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이거잖아요. 이게 바로 페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이 페이지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요거는 뭐냐면 자료 권한입니다. 그래서 나 학년 나 여기 학년이 0이다 안 보인다 그러면 조직 권한이 안 부여가 안 돼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료 권한이. 그리고 얘네들은 페이지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단위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위 업무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얘네들 단위 업무들을 모아놓은 게 예,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 사용자 그룹에 있는 권한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단위 업무는 페이지를 묶어놓은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에. 그리고 단위 업무, 그리고 사용자 그룹은 예, 업무를 유사한 것끼리 모아놓은 겁니다. 저 담임, 교과, 입학, 전입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걸 사용자 그룹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료 변화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부여된 페이지에서 자료를 입력, 수정, 조회, 출력할 수 있도록 부여받은 자료의 범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속교 1항 일반 자료 권한을 부여하면 사용자는 기본 자료 관리, 기본 시상 관리 페이지에서 소속교 1항 일반 자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시상 관리에서 입력, 수정, 조회가 가능해요. 그래서 주로 자료 권한 1항 일반을 부여받는 사람은 담임들이 이렇게 많이 부여가 받겠죠. 그래서 자료 권한 예, 우리가 어떻게 요거를 잘 주셔야 됩니다. 1항 일반 담임한테 1항 일반 권한에 대해 들어가는데 엉뚱한 사람한테 2반 권한, 3반 권한, 일반 권한이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쭉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교 일일이 뭐 설명하기 좀 힘들고 그래서 학교 권한 관리자가 이제 좀 따로 줘야 되는 권한들이 있어요. 이따가 동아리 이제 총괄 업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동아리 부서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동아리 업무 담당자들이요. 그럼 동아리 업무 담당자들은 동아리 부서를 개설하는데 그분은 자기가 개설한 동아리에 대한 권한은 없어요. 볼 수 있는 권한은요. 그래서 동아리 총괄 담당자한테는 부서를 개설할 수 있는 부서에 대한 자료 권한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동아리 총괄 담당자가 그 부서를 봐야 돼요. 시수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이 동아리 부서 담당자, 총괄 담당자한테 그 부서에 대한 권한을 따로 부여를 해주셔야지 그 각각의 부서를 보면서 자료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유학기도 마찬가지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유학기 총괄 담당자는 자유학기 동아리나 이런 활동 부서들을 개설을 할 수 있지만 자유학기 그 각각의 부서에 대한 시수나 이런 거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해서는 자유학기 필요시에는 자유학기 각각의 부서에 대한 권한을 따로 부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스템 크게 공통관리, 교무업무, 학교행정, 일반행정으로 구분되는데요. 예, 교무업무, 하위 업무에 교무학사, 고중, 뭐 서브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 우리 서브 시스템이다 한다라고 쭉 나와 있는데요. 뭐 이렇다라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스에 보면은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보시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스템 관리 아마 선생님들 보면은 권한 관리라는 게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페이지 권한이고 여기가 단위 업무 이런 쪽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단위 업무들이 여러 개 보이는 거는 사용자 그룹에 등록돼서 권한이 보인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는 대분류 탭입니다. 그래서 내가 권한을 이제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권한 관리자한테 권한을 부여해요. 학교 권한 관리자한테 모든 사용자에게 나이스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거나 삭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학년초 학교장 내부 결제를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기간 마스터로 로그인해서 하는데 먼저 기본 설정은 내가 학교 기간 마스터로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에. 예, 왜냐하면 기간 마스터로 나한테 권한을 줘야 돼요.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렇게 해주시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시스템 관리에서 권한 관리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한을 등록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였습니다. 사용자 그룹 관리에서 사용자 그룹별
사용자 권한 관리에서 사용자 그룹별 사용자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자 그룹은, 자, 아까 얘가 대분류예요. 시스템 크게 네 가지입니다. 공통관리, 교무 업무, 학교 행정, 일반 행정인데 교무 업무가 우리가 주로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서브 시스템은 교무 업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나눠져요. 보시면 어떤 건지 아실 겁니다. 교무 학사 중 일반적인 우리 학사 업무가 여기 쓰이고요. 방과학교, 보건, 예, 우리 건강기록 관련된 업무가 이쪽에 있고요. 입학, 진학, 입진학은 이쪽에 있고요. 학생학부 서비스는 여기서 해야 되고요. 진로진은 여기서 해야 되는데 교무 학생 일단 중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를 하게 되면 사용자 그룹이 이렇게 조회가 돼요. 예,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들, 단위 업무들을 모아놓은 게 이렇게 사용자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계라는 업무가 있어요. 이거를 내가 여기에 여러 명 우리 학교에서 한다. 여기 다 등록이 되어 있지만, 등록해서 조회하게 되면 우리 학교 교사 이렇게 떠요. 조회가 돼요. 여기서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선택해서 저장 눌러서 권한을 부여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용자 그룹별, 예, 그룹별 사용자 등록의 방법이고, 두 번째, 사용자별 사용자 그룹 등록은 그냥 조회 누르면 이렇게 다 조회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 명 선택하고, 이건 사용자한테 예,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 그래서 필요한 시스템. 교무 업무, 서브 시스템, 교무 학사 중에서 권한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등록 조직 공통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 이미 교육청에서 이미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만드는 권한입니다. 내가 학교에서 만들면 다른 형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조회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권한을 주겠다. 선택하고 저장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별, 사용자 그룹 등록에서 이렇게 사용자에 따라서 권한이 이렇게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별 권한 등록. 여기는 내가 사용자를 직접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이름 혹은 아이들을 하고 찾기, 조회를 하시면 김 교사라는 권한이 이렇게 조회가 돼요. 너무 이게 테스트 서버에서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자, 시스템하고 서브 시스템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이미 나오는 건 어떤 조회하게 되면 어떤 건 이 사람이 이미 갖고 있는 권한들입니다. 이렇게 이미 이 사람이 이렇게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등록하시고 필요시한 권한을 조회합니다. 교무 업무, 교무학사 중, 예, 공통 권한에서 조회를 해서 필요한 권한 찾으셔서 등록해 주시면 돼요. 분류에서도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적 권한을 받았는데 성적에 뭐 여기서 또 권한을 세부적으로 찾아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필요한 걸 여기서 조회할 수가 있고요. 예, 예를 들어서 성적계 권한을 이 사람한테 주겠다. 성적에서 그냥 놓고 조회를 하시면 나타나는데 안 나타나요. 무슨 얘기냐? 예, 이미 부여가 된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적과 관련된 권한을 아마 어디 이렇게 이미 받고 있죠. 성적계 권한이요. 지금 이제 그럼 선생님들이 그러면 내가 학교 권한관리자인데 권한관리자 권한은 어떻게 받냐? 자, 먼저 사용자 그룹 권한을 받습니다. 일괄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 모든 권한을 다 받을 거니까 일괄 등록을 할까? 다른 사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 교사보다는. 제2강사라는 사람 중에서 초등학교. 네, 혹시 이 사람, 예, 제0040이라는 사람한테 권한을 부여하려고 해요. 조회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뭐 권한 이미 이 사람이 또 많이 떠 있거든요. 그래서 일괄 등록에서 시스템 전체, 서브 시스템 전체, 선생님 모든 권한을 다 받으셔야 돼요. 다 전체 놓으시고요. 자, 어디냐? 사용기간 학교다. 그리고 우리 중학교. 자, 부여 가능 여부, 부여 가능에 클릭하셔야 돼요. 선생님 권한을 주실 거니까 선생님 권한 한 다음에 사용 가능 여부, 사용 가능 혹은 사용 불가능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사용 가능은 내가 받은 모든 권한을 사용 가능으로 할 거다라는 겁니다. 뭐 그리고 사용 여부, 사용으로 하셔도 되고 그런 다음에 일괄 등록을 그냥 확인하시면 모든 권한이 다 들어가요. 자, 그런 다음에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선생님은 나이스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받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다 활용할 수 없습니다. 조직 권한 시켜면서 조직 권한을 다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 관리에 대한 시스템 관리에 관한 조직 권한을 이렇게 또 받으셔야 등록해서 조회하셔서 예, 조회해서 저장 뭐 이런 형태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기에는 너무 시스템에 조회된 조직 권한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일단 이렇게 해서 모든 권한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요 활용 팁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권한 관리 모든 권한을 부여받기 때문에 개인 여기서 자료 권한 부여받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어디냐 개인별 사용자 그룹 받고 그런 다음에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 일괄 등록을 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 일괄 등록.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 일괄 등록에서 사용자 그룹을 먼저 받으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0040 이 사람한테 사용자 그룹을 다 줬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일괄 등록에서 시스템, 서브 시스템 전체 한 다음에 일괄 등록을 다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아까 개인별 권한 등록에서 서브 시스템에서 모든 일괄 등록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훨씬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권한관리에서 필요시에 자료 상신을 또 올리셔야 되고요. 권한에 또 상신 올려가야 되는 것들은요. 근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권한 상신 올리실 건 없고요. 그래서 요 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교 권한관리자에서 나이스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기 때문에 사용자 그룹에서 먼저 등록하고 그런 다음에 서브 시스템별 여기서 일괄로 다 부여받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요. 권한을 다 받았기 때문에 사용 가능에 다 지금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다 해지를 해주셔야 돼요. 어떤 거냐? 내가 필요한 것만 나한테 사용 가능하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게 좀 편해요. 시스템 관리에서 쭉 보시면 난 시스템 관리에서 뭐 2차 인증 코드 쭉 이런 것들이 뜰 거예요. 그럼 나하고 상관없는 거 나는 권한만 부여하면 되고 이거는 난 사용하지 않아요. 나는 사용하면 안 되는 권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용 가능 여부를 다 해제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나는 학교 기본 정보 관리와 상관없다 이렇게 해제하고 저장 눌러주시면 돼요. 내가 사용해야 된다는 건 계속 사용하고 그리고 부여 가능은 전부 다 클릭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교무부에서 교무학사에서 딱 봤더니 나는 고사기 업무는 아니다. 그럼 고사기 업무는 해제를 해주시고요. 나는 교육과정도 아니다. 이걸 해주시면 교장 교감은 아니니까 당연히 해서 뭐 성취도 관리도 안 한다. 이런 것들을 해지를 해주시고 수정을 해주시면 된다. 요거를 자 요 앞에 거 같이 클릭해 주시고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처음 이걸 클릭을 해야 될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팁을 드리면, 일괄 등록하실 때 사용 여부를 해제를 하시고 먼저 해주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사용할 것만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선택하셔서 요거는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별 일괄 다 등록은 이런 형태로 해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 여부하고 쭉 이런 것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혹은 나는 권한을 인수인계 받을 거다. 이거는 인수인계 해주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권한을 인수인계 줄 거다 혹은 인수인계 받을 거다. 그래서 권한 인수인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 인수인계. 그래서 권한을 내 이전 권한 관리자로부터 나는 권한을 인수인계 받을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인수인계자, 권한 인계자, 인수자를 각각 조회하셔서 이양 혹은 교환 해주시면 됩니다. 단 이양과 고난을 할 때는 이제 어떤 그냥 교과목 권한까지 같이 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인수인계 받은 다음에 필요 없는 불필요한 권한들은 조직 권한 같은 것도 해제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해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표현해준 우리 매뉴얼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권한을 이제 우리는 새로 이제 사람들한테 부여를 할 거예요. 이제 내가 이미 받았다. 그럼 내 아이디로 등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권한을 이렇게 등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사용자 그룹별 사용자 등록이 있고, 사용자 그룹별 사용자 등록이 있고, 사용자별 사용자 등록이 있고, 개인별 권한 등록이 있는데 개인별 권한 등록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샘플 하나 보여드리면 제2강사 0060이라는 사람한테 제가 권한을 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고사계 업무를 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주면 되냐? 이 사람이 고사계인데 고사계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등록을 하시고요. 교무 업무, 서브 시스템 교무학사 중에서 등록 조직 공통으로 해주시고 고사 그냥 여기서 고사 알고 있으면 조회를 해주셔도 자동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저장 해주시면 돼요. 확인. 닫게 하시면 고사계 업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에서 교무 업무에서 교무학사 중 자, 기본적으로 여기 서브 시스템 교무 업무 교무학사 중은 어떤 경우를 확인해 주시면 되냐면요. 우리 학교에 기존에 있던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 조직 권한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 오시는 분들은요. 우리 학교 조직 권한이 없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 권한을 다 주셔야 돼요. 새로 전입 오거나 신규 교사들은 조직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다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존에 있으면 조직은 당연히 교무 업무 교무학사 중 혹은 경영 지원을 봐도
뭐 교목학사 주로 많이 이용하는 거 이제 권한이 부여된 거 서브 시스템 보면 다 조직 권한이 있을 거예요. 학교 권한. 그런 다음에 학년반 권한에서 이 사람이 담임이면 담임 권한 이렇게 보여질 거고 교과목 권한은 자동적으로 이 사람이 교육 과정에서 편제가 되면 교육 과정 개설 과목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특별하게 조직 학년반 권한이나 교과목 권한이나 동아리나 자유학기는 선생님들이 안 주셔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학년반 권한은 어떤 경우냐 담임이면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교과목 권한이면 과목 개설되면 다 들어갑니다. 자동적으로요. 동아리 활동도 동아리 부서에서 부서 배정하고 담임교사 편성은 다 들어가요. 자유학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내가 변경을 해줘야 될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사람이 고사계인데 나는 여기서 성적 업무도 좀 처리를 한다. 성적 처리도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교과목 권한이 따로 더 들어가야 돼. 체육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어떤 것들이냐? 모든 교과목을 다 볼 수가 있으니까 모든 교과목을 다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권한 사유를 등록하고 뭐 성적 업무 처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단위 업무별 자료 권한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람이 성적 처리를 하지만 성적 처리를 너무 많이 떠서 좀 그런데 좀 안 보이네요. 성적 처리, 예를 들어서 성적 처리에서 관찰 내용 기록 관리 성적 결실생 인정점 여기 같이 묶여서 그런데 다른 걸 봐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좀 다른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결을 예를 들면 이 선생님이 출결 업무를 봐요. 출결 업무를 보는데 이 선생님 업무가 출결을 업무를 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출결 업무를 할 때 이 선생님이 모든 학년반에 대한 출결을 다 봐야 될 수도 교과목 권한이 좀 따로 부여가 됐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업무. 죄송합니다. 지금 과목별 독서활동 선출하시 제 강사라는 사람이 지금 교과목 권한을 이렇게 다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교과목 권한을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은 교과 담임도 권한이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과 담임 권한도 지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교과 담임 권한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모든 교과목 권한을 다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수학 교사인데 이 사람은 영어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볼 수 있고 정보도 볼 수 있고 그 교과 세트까지 다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좀 바닥에 들어간 경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권한을 조금 더 다른 형태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괄적으로 다 줄 수도 있지만 단위 업무에서 혹 여기 그냥 권한을 줘도 숙제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줘도 이렇게 교과목 권한을 줘도 되지만 단위 업무별 자료 권한에서 성적 처리 권한에서 여기서 조직 권한을 주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학년반 권한을 주고 모든 반을 성적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모든 여기서 학년반 권한을 이렇게 주고 그런 다음에 교과목 권한을 여기서 이렇게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목 권한을 모든 학교 개설된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면 교과목 권한이 따로따로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각각의 과목이 우리 학교 개설된 거. 근데 성적 업무 담당자라면 여기서 그냥 교과목 단위 업무에서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주게 되면 이 사람은 성적 처리 요 목록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조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유학기 성적에 대한 거, 관찰 내용 기록, 성적 산출 학생에 대한 거, 과목별 성적 산출, 교양국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요기 권한, 주어진 권한,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반에 대한 모든 교과목에 대한 성적 처리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학교에서 딱 원하는 것만큼 권한이 부여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하지만 좀 불편해서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냐면
개인별 권한을 이렇게 하는데 좀 이게 좀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개인 권한을 많이 만들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말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맞는 권한을 만들어서 그 권한에 맞게끔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를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생기부 업무 담당자한테 권한을 하나 만들어서 주고자 해요. 자, 그럼 순서대로 어떻게 주면 되는 시스템 관리에서 권한 관리에서 페이지 관리 순서대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페이지를 먼저 등록을 하시고 단위 업무를 등록을 하고 조금 바뀌었네. 네. 단위 업무를 먼저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하고 저 약간 좀 다른데, 자, 단위 업무 관리에서 우리 학교에서 생기부 업무는 교무학사 중이고요. 등록 조직은 공통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조회 누르시면 이렇게 되어요. 조회하면 이런 게 떠요. 아까 단위 업무를 복사해서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복사하려면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하고 복사 누르셔도 됩니다. 근데 등록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등록을 누르시면 이렇게 단위 업무가 나타나요. 그럼 여기서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단위 업무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 여기 중 생기부 단위 업무 이렇게 누르시고 적용일자 뭐 신경 안 쓰시고 학교 생성기간 신경 안 쓰고 등록하시면 네. 등록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위 업무가 하나 등록이 된 거예요. 아직은 그냥 업무만 단위 업무라는 것 자체만 만들었어요. 만들면 자 단위 업무가 만들어졌고요. 그런 다음 그 밑에 단위 업무별 페이지 이 업무에 어떤 페이지를 연결시킬 거냐라는 거거든요. 보여지는 페이지요. 등록을 누르시면 교무 업무, 교무학사 중 공통과 중학교가 떠요. 이거 선생님 밑에는 선생님 학교가 뜰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고 조회를 누르시면 선생님이 등록한 단위 업무들이 이렇게 조회가 돼요. 그래서 요거 방금 여기에 어떤 페이지를 보여줄 거냐. 생기부 담당 단위 업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등록을 누르시면 교무 업무에 중에서 이제 생기부하고 관련된 업무를 내가 새로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 학생부 하시고 자, 생활기록부 정돈돼서 쭉 조회를 하면 페이지들이 생기부와 관련된 페이지 이렇게 조회가 돼요. 여기서 어떤 걸 볼 거냐. 생기부 담당이니까 자료 반영을 해야 되겠고 자료 검증도 돼야 되겠고 개인별 조회 그리고 출력 권한도 줄 거다. 그리고 마감 권한도 줄 거고 그리고 정정대장 작성 당연히 등록을 하고 조회도 들어가야 되고 이전 연도 성적 자료 반영 이런 거 다 일단 주겠다. 그래서 일단 다 선택을 뭐 이런 것들을 주겠다. 반인 이미지 관리는 신경 이건 안 두겠다. 필요한 것들만 하고 저장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생기부 조회를 생기부 업무 담당자니까 성적도 조회하게 학적도 좀 필요하겠다. 학적 업무도 그러면은 학적에서 이 학생이 전출입 간 거 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전출입 이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출입 관련돼서 뭐 학기말 학적이 뭐 전형 뭐 반영된 거 좀 확인하고 싶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위탁 학생도 관련된 거 전편입 등록하는 것도 좀 권한 주겠다면 필요하신 대로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좀 조회하려니까 성적 관련된 것도 좀 필요하더라. 성적 관련된 것도 생기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하겠다면 지필평가에서 지필평가 조회 관련된 것들을 위주로 많이 줄 수가 있겠죠. 예. 도수 적당히 조회 권한들 선택해서 일단 저장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단위 업무들을 새로 등록하시고 난 다음에 사용자 그룹, 이 권한을 쓸 사용자 그룹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조회를 누르시면 공통 만드는데요. 다시 등록을 하셔갖고 이 학교에서 사용자, 학교를 선택하고 이걸 누가 쓸 거냐 해서 땡땡땡 중학교 생기부 업무 담당자 그룹 하고 저장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그룹별 이제 이 아까 만든 권한하고 방금 만든 그룹하고 연결 매칭을 시켜주시면 돼요. 교무 업무에 교무학사 중에 중학교에 조회하시면 방금 만드신 그룹에 등록하셨고 좀 전에 만들었던 단위 업무를 매칭을 하셔서 저장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용자 그룹과 새로운 단위 업무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용자 그룹에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사용자 그룹별 사용자 등록에서 혹은 다른 거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중학교에서 방금 만든 거 여기서 조회를 하게 되면 하나 뜰 거예요. 이 그룹에 우리 학교 생기부 업무 담당자를 조회를 하셔서 이 사람이다. 48이다. 저장을 눌러주시고 자 그럼 이 사람한테 권한이 됐고 이제 마지막 조직 권한을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이 사람의 개인별 권한 등록에서
단위 업무별 자료 권한에서 아까 그 권한들을 다 주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뭐 여기서 주셔도 큰 상관은 없지만 예, 교무학사에서 단위 업무별 혹은 여기서 아까 생기부 업무였으니까 생기부를 조회를 하면 여기서 조직 권한 등록을 여기서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저장 여기서 업무 학년반 생기부는 다 모든 반을 다 봐야 되니까 모든 반에 대한 권한을 이렇게 부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과목 아까 성적 권한도 줬거든요. 성적도 생기부 다 볼 거다 그러면 여기 성적 교과목 권한도 다 부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단위 업무 이렇게 수정 권한이 수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회 권한만 이렇게 단위 업무만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따로 교과목 권한을 부여를 해주시면은요 그 교과목을 일반 다른 교사가 권한을 과다하게 받지 않고 일반 교사한테 과다하게 주지 않고도 이렇게 피해서 단위 업무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권한을 가지고서 교과목 권한이나 혹은 학년반 권한을 만들려면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성적 처리나 생기부 업무 담당을 할 때는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요. 차라리 학교에서 단위 업무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형태로 부여를 해주셔도 됩니다. 혹은 단위 업무별 자료 권한에서 여기서도 만든 다음에 여기서도 개별 교사들 선택해서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저는 학교에서 권한을 부여할 때 학교에서 권한을 만드는 경우는 교사 공통 권한을 많이 만들었어요. 전교사 공통 권한에서 전교사 선생님들한테 다 볼 수 있는 단위 업무 권한을 다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출결을 다 볼 수 있는 권한들 그리고 아이들 명렬표 다 볼 수 있는 권한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회 권한 위주로요. 예, 혹은 학년부장들 권한이 따로 없거든요. 그럼 학년부장들 권한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권한을 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위 업무들 조직 권한들을 조직 권한에 대한 권한을 학년반하고 교과목 권한이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업무별 자료권에서 자료권은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한 건 요 내용이었습니다. 단위 사용자 그룹을 생성하여 권한을 부여하는 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위 업무 등록, 단위 업무 페이지 등록, 사용자 그룹 등록, 사용자 그룹하고 단위 업무 연결, 사용자 그룹과 사용자 연결, 그리고 자료 권한 부여, 그리고 자료 권한 부여한 다음에 요건 안 보여드릴 거예요. 자료 권한 승인 요청해서 좀 전에 제가 학년반 권한 이런 것들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교무자료 권한 승인 관리에 가시면은 이렇게 이상신되어 있는 게 보여요. 그럼 이거를 다 상신하셔가지고 승인 요청하셔서 학교에서 결제가 완료되지 그 해당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단임주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쭉 이렇게 그래서 내가 다 권한을 부여하고 나면은 권한 관리에서 권한 보유 대상 사용자 권한 관리에서 보면 권한 보유 대상을 보시면은 조회를 하시면은 우리 학교 권한 보유 대상이 쭉 조회가 돼요. 그래서 아까 학교에서 내가 권한을 다 업무 분장 이거에서 권한을 다 부여를 했으면 그 후에 이 권한 보유 대장과 그리고 학교 업무 분장 표를 이용해서 내가 권한 이렇게 부여했다라는 걸 꼭 결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기 초에요. 요거까지가 돼야지 권한에 대한 학기 초 업무는 마무리되고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권한이 변동되면 권한 변동 대장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해서 학교 나오는 하면은 단위 업무를 생성해서 권한을 사용하는 거예요. 부여하는 거고요. 사용자에 검색되지 않는 교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사용자 관리에서요. 시스템 관리 사용자 관리에서 지금 학기초에서 사용자가 지금 발령전 임시교원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신규교사, 지금 시간표나 교육과정 등록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 인증서가 발급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시간표는 다 등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쓰는 겁니다. 사용자 가져오기는 전입교원 쓰시면 돼요. 사용자 가져오기 클릭하셔서 사용자명 클릭하고 조회하시고 저장 누르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 학교 지금 다 발령 났으니까요. 그러면 이건 어디에 쓸 수 있냐? 교육과정 등록할 쓸 수 있습니다. 과목개설하고요. 자, 임시교사 등록은 신규교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신규교사가 있다. 영어 임시교사, 영어 신규교사 이렇게 하시고요. 등록을 하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영어 신규교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과정 편성할 때 이 사람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임시교사는 어떻게 되냐? 임시교원 권한 이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임시교원 권한 이양 해주셨고 영어 신규교사. 나중에 이 사람이 인증서 발급받으면 조회한 다음에 그 인증서 사람 이름 여기다
인증서 발급받고 난 다음에 조회하신 다음에 권한 이양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등록한 영어 신규 교사라고 등록한 교육과정에 등록된 사람이 그 사람 원래의 명칭, 권한 이양받은 사람 이름은 다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표하고 권한 관련돼서, 시간표와, 교육과정 편제 쪽 변동이 가능합니다. 쭉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혹시나 앞으로 이제 권한 부여할 때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권한 목록들을 쭉 만들었습니다. 출결 담당자, 수상, 진로, 팝스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서 권한을 부여해 주시고요. 우리가 교과목,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과목 권한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교육과정 편제하면요. 단임, 그리고 1학년 1반 단임, 1학년 2반 단임도 편성되면 단단임, 반 권한도 자동으로 부여가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신경 써야 될 거는 이런 거, 수상계, 각각 업무들, 수상계, 출석계 이런 것들, 팝스, 동아리 활동계 이런 업무들 개별적으로 부여돼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교사들한테 공통으로 부여돼야 되는 권한이 학교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관련된 업무들, 예. 그리고 동료 교원 능력 평가 이런 업무들 부여가 돼야 되고요. 정보 공시 작성자 권한 또 따로 부여가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학교에 상담 관련된 통계를 쓴다 그러면 그런 권한도 부여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먼저 업무를 좀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권한을 부여해 주셔야 되고요.